요즘 투자 인사이트를 전하는 요즘 리서치 진행을 맡은 앵커 박명석이고요.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이렇게 녹화를 네. 하게 됐어요. 저 이 코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하도 그런 안 줄 알았어요. 보여주시길래. 네, 한 3개월 만에 찍는 것 같은데 네. 주제도 뭐 나름의 저는 굉장히 핫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네, 핫한 주제를 기다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핫하다 못해 정말 뜨거운 아주 진짜 그래서 주제를 오늘은 갖고 오셨네요. 저희가 특별히 2부 구성으로 네, 최초로 최초이자 그쵸. 최종일진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2부 구성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안정적인 코인. 영어 잘하시네. 그쵸. 스테이블 안정적인 네. 코인.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 2명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요? 네, 아니 네. 그럼 뭐 오늘 뭐 대통령이랑 뭐 정책실장 정도 나오나 봐요. 그렇죠. 두 사람 아니면 스테이블 지금 코인이 안 관세는 트럼프 없으면 못 돌아가듯이 그러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 2명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섭외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두 네. 분이 도대체 누군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면은 뭐 다들 뭐 그냥 뭐 아직까지도 편견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인이 뭐 그게 진짜 돈이 되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그거 다 허상 아니냐 뭐 이런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여전히 많을 텐데 이렇게 시장에서 날리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분명히 그냥 단순히 뭐 코인 투기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구간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돈의 흐름을 쫓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스테이블 코인에 없으면 안 돌아가는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 키움증권의 디지털 자산 리서치 담당하고 계시는 심수빈 연구원, 김현정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한창 핫했던 게 크립토 위크였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3법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지니어스 액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세 개의 법안이 있었는데 그 지니어스 액트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제일 핫했던 법안 같은데요, 이게. 네. 그렇죠. 최근에 가장 많이 주목도 받았고 이 법안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뭐 최고가 경신하고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에 관련된 법안이라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으로는 발행인은 누가 해야 되는지, 발행인을 받으려면은 뭐 이런 허가들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그런 조건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뭐 가장 뭐 대표적인 조건들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일단 발행인 같은 경우에는 뭐 통화감독청이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행인이 되기 위한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준비자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그런 담보자산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담보자산의 종류가 미단기국채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현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법안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합적인 법안이 바로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었던 기준을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으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요렇게 기준을 잡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규제를 받기를 원했던 거죠, 지금까지. 사실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원래는 뭐 사실 뭐 우리가 이게 규제가 없었을 때는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또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규제를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다시 보게 되면 사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화로 만듦으로써 은행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거고 그러면은 가상자산 시장도 당연히 확대돼서 계속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가상자산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준비자산이라는 게 단기국채고 이게 단기국채를 준비자산으로 넣는 게 안정적으로 뭔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국채를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의 자산을 그쵸.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급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다. 그쵸. 근데 국채 내에서 더 안정적인 게 단기보다는 장기국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번에는 단기국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유동성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빨리 환매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장기보단 의미해서 그러면 단기가 네, 더 단기가 더 유동성이 낫다. 좋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법안이 만들어진 것 같고 법안 자체에서도 93일 이내에 단기 국채만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내막이 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고 여기 이름도 사실 지니어스 액트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완전 천재적인 법안이다. 왜 천재적인지도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얘기를 들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밀어붙였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법안만큼은 초당적으로 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나 봅니다. 또 이외에 또 법안들이 더 있었잖아요. 클래리티 액트 그리고 안티 CBDC 이것도 뭐 크립토위크에서 주목했던 법안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법안 모두 다 이제 지니어스 액트랑 같이 하원을 통과를 했고, 물론 지니어스 액트는 상원에서 올라온 법안이었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거고, 예. 이 두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다시 넘어간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미국 복잡하더라고요. 하원, 상원, 하원, 대통령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하원에서 발의되면 상원에서도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되고, 아. 상원에서 발의하면 하원에서 논의해야 되고, 근데 그걸 지니어스는 다 한 거고. 지니어스는 다 한 거고, 네. 이제 대통령 서명까지 다 끝낸 거고, 이제 나머지 그래서 두 발효가 개는? 된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시작. 네, 하원에서 이제 얘기가 돼서 아. 하원 통과했으니까 상원이 남아있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이 돼요. 두 개의 법안이 통과되면은 지니어스 액트법 통과됐을 때보다 모멘텀이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약간 서브 정도의 이게 개념으로? 뭐예요? 일단 클래리티가. 클래리티 법안 같은 네. 경우에는 원래는 그 SEC가 옛날에만 해도 지금 트럼프 정권 외에 이제 바이든 정부 시절에만 해도 계속 가상자산 시장을 계속 소송을 걸면서 타격을 줬었어요. 뭐 안 리플도 키우려고 있고. 했죠. 네, 물으려고 계속- 했죠. 예. 네, 막 법정 소송 걸면서 그거 막아놓고 뭐 리플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였죠. 네, 이런 계속 그때 당시에 SEC가 얘기했던 게 이거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규제에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이 자꾸 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이거 뭐 도대체 디지털 자산 중에 어떤 게 증권인데 이거 기준을 마련해보자라고 나온 게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그래서 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에 해당되고 아닌지 그리고 규제에 관할 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담은 내용이 클래리티 법안이고 이제 안티 CBDC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CBDC 다시 말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테이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더 힘을 실어주는 법안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키는 법안까지 만들었는데 CBDC를 이렇게 누르면서까지 여기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건 이게 진짜 뭐가 대단한 건가 봐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트럼프는 지금 현재는 이 단기 국채 수요처를 늘려가지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크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중점을 맞춰져 있는데 이런 CBDC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런 뭐 은행이나 중앙화폐가 그냥 그 화폐를 단순히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기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것들이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이제 민간으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CBDC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제 뭐 그런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DC라는 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디지털 화폐가 출범한 것 자체가 이 그런 뭔가 컨트롤 타워를 두지 말고 탈중앙화. 예, 탈중앙화 그렇지. 이거였는데 CBDC를 해버리면은 그게 또 다시 중앙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미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나와서 발행인의 그런 자격에서 뭐 승인도 받아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것도 사실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뭔가 탈중앙화다 완전히 탈중앙화라고 이렇게 보기는 보기는 사실은 어렵구나. 좀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탈중앙화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간 거는 호재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들어져서 좋다 이것보다도 네. 트럼프의 의지에 좀 더 반응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렇게 친가상자산 정책을 빠르게 그거 이렇게 말이 추진하는구나. 예. 이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구나. 트럼프 혹시 이러다가 갑자기 뭐 삐딱선 타거나 뭐 그러지 그럴까 봐 좀 걱정이긴 한데 네. 아직까지 좀 안 타고 있기도 하고 예. 이거를 밀어준데 다 이유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또 네. 이유를 또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그렇게 삐딱선 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묘하더라고요. 뭔가 동기가 확실하면은 그래도 어쨌든 약간
몰래 약간 조용히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는 일단 크게 소동을 벌이지 않고 그것만큼은 이제 조용조용히 이렇게 밀어주던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화폐 시장인 것 같아서 여기서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키고 강력하게 CBDC를 눌러가면서 여기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러게요. 네, 일단 뭐 클래리티 법안 얘기 잘 해줬지만 네. 기본적으로 사실 이 시장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행정부 때도 이걸 좋아했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반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네. 거의 뭐 디지털 쓰레기다. 어우, 라고도 그래, 얘기를 그렇게까지 거의 얘기했어.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고 뭐 최고의 통화는 달러 하나다. 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가 몇 표 좀 얻어보자고 이런 얘기를 손바닥 뒤집듯 바꿀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구나. 그 네, 최근 약간 4, 5년 그 동안의 사이에. 뭔가 그 부름을 받은 것 네. 같아요. 야, 뭔가 굉장히 힙하네요. 네. 네, 보통 사람이 그 정도 나이 먹으면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 잘 안 바뀌는 나이 네. 드시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상당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나 테더, 그러니까 USDT가 돌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통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 말은 미국이 제재를 만약에 가한다. 네. 라면 보통 다 계좌 동결하고 음. 뭐 돈 못 받게 하고 달러 네. 뭐 송금 못하게 네, 달러 하고. 송금 못하게 하고 사실상 금융 제재를 하면서 컨트롤을 해왔었는데 그러네. 요즘 그런 거 아예 안 하네. 그거 하긴 하는데 네. 해도 달러로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막 김정은 계좌 동결하고 네. 막 그런 거 막 있었잖아요. 러시아도 네, 막 네. 계좌 막 그 고위 간부들 계좌 동결시키고 그쵸. 막 그랬어요. 그게 아무 러우전 의미가 때. 없어졌네. 네,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제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하지 않은 달러가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자, 이걸 이제 잡자의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다 싸우고 있잖아요. 거의 모두가게 인형으로.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러면 결국 달러에 대한 수요를 어디서 갖고 갈 거냐라는 네. 부분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음. 그러면 지금 새롭게 뭔가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뭐가 있을까? 디지털 자산 시장인 거죠. 근데 뭐 그 사이에 그 아들내미들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아, 다, 그쵸, 발행하고 다 만들어 놓은 거 막, 네. 보면은 뭐 생각이 사업가는 바뀌었다기보다 사업가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달러에 대한 다시 위상을 세우는 결과가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뭐 원자재 보셔서 알겠지만 뭐 페트로 달러,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의 위안화, 뭐 이렇게 뭐 달러 패권 시대가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잊을만하면 계속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또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들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위상, 패권 강화 그렇죠. 이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달러가 어떻게 돌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무역 거래, 대금 결제 이런 거 하면서 사실 달러가 계속 돌았는데 요즘에 계속 미국이 이쪽 저쪽 패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위안화 결제를 뭐 받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럼 사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보통은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거쳐야 되는 기관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사실 이거는 다 코드로 구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저희 제일 많이 하는 if then이라는 그 영어 구절 있잖아요. 아, 네네네. 조건이 맞으면 실행한다. 이걸로 되면 사실 이게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땐 조건만 맞으면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더 빠른 속도로 사실 달러를 돌릴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역화폐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달러가 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빨리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충분히 달러 패권 강화의 목적으로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어. 이미 어차피 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뭘로 표시하냐. 물론 우리나라는 원화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쵸. 보통 해외에서 큰 거래소들은 달러로 이미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이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가 달러인데 예. 안 할 이게 이유는 혹시나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달러로 말고 위안화나 유로와 다른 나라 통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네. 경쟁을 해볼 만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미 사실 달러로 발행이 되고 있고 선점 효과가 큰 선점 거죠. 효과가 너무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사실 달러라는 그 특이한 기축통화라는 성향이라는 부분과 사실 뭐 그쵸.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같이 붙으면서 사실 시너지 효과가 난 경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저 같아도 너 만약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래? 둘 중에 뭐 갖고 있을래? 그럼 당연히 당연히 네. 달러를 갖고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속성을 확실하게 트럼프 정부가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런데다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그 채권에 대한 수요처까지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니 이게 천재적이구나. 지니어스 액트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게 또 궁금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든 게 아구가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사실 늘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과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가. 그러게요. 그러게요. 왜냐면은 사실 그냥 돈 모아서 준비자산 사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냥 봤을 때 심플하게 봤을 그럼 때. 그냥 클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클릭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네. 과연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연준이 금리 내리면 네. 이자 수익 주는 거 아니냐. 그러네. 채권이랑 네. 연동되니까.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네. 과연 그러면 얘는 뭘로 돈을 버는가 네. 라는 부분이 계속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서클에 대해서 TP를 내놓는 회사들을 보면 네. 뭐 지금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아. 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그렇더라고요. 반. 네. 그다음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데가 반. 그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논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돈을 앞으로 더 잘 번 수 있다라는 뉘앙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상 금리가 빠져도 얘네가 갖고 있는 준비 자산이 커지면 금리가 낮아도 절대적인 수익 자체는 올라가는. 박리담에 네. 뭐 이런 용. 네. 그러니까 그 구조로 갈 수 있는. 방어가 된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음. 사실 수익 구조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있고. 그러면 약간 그런 거네요. 뭐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되는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연준 프랜차이즈 2호점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 굴리면 네. 되잖아요. 그쵸. 네, 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테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그 관점에서 뭐 비트코인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금속도 들고 있어요. 준비 자산으로. 근데 서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단순히 정말 현금이랑 국채, 대부분 국채거든요. 애매하긴 하네 이게.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논쟁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잠시 후에 또 나눠볼 수 있을 네. 것 같고. 그리고 네. 이것도 그 국채를 이제 준비 자산으로 매입하는 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 시장이 커지면 국채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일각에서는 막 유튜버들이나 딴 거 보니까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앞으로 더 풀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현실성 있는 지적인가요? 답변인가요? 뭐 보통은 그렇게 보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화폐의 유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유통 속도도 빨라지고 유동성도 상당히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국채를 담보로 사실 돈을 한번 더 찍어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사실 화폐 발행량이 그 통화 승수라는 관점에서 이게 얼마나 커질지 사실 좀 확답을 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릴 거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없었던 개념이 등장하는 거라 이걸 명확하게 누가 이 정도까지 갈 것이다, 이 정도까지 풀릴 것이다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유동성이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그쵸. 조성됐다. 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적이다라고 느끼니까 이게 법안까지 간 거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인정을 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힘을 계속 얻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되게 이게 퍼즐을 잘 맞춰놓은 되게 훌륭한 제품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느냐 그거는 또 이제 시장에 나와봐야 아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주가나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럴 때 또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 50대 50일 때 네, 의심의 벽이 쌓여 예. 있을 때. 예. 네, 그쵸. 너무 다들 확신해버리고 이거 된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때부터 막 숫자 얘기하잖아요. 네. 그 실적이 얼마인데 뭐 PER이 네. 얼마인데 네. PBR이 얼마인데 지금 코스피가 딱 그러잖아요. 예. 3,200 가니까 이제부터는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제 앞으로 뭐 펀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몇 프로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네. 바뀌어지니까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투자를 잘 해서 잘 이렇게 먹고 나와야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발행사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지금 한 8, 90% 정도가 두 회사가 나눠 먹는다고 들었어요. 테더랑 이제 서클. 근데 테더는 상장을 안 했고 서클이 상장을 하면서 되게 핫해졌는데 그 안에서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고 이 두 회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뭐고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SDT, USDC 이거 그쵸.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테더가 발행한 USD 코인이 그렇죠. USDT고요. 네. USD가 달러 그거죠. 네, 달러죠. USD. 네. 우리가 아는 그 달러. 네. 그리고 C는 사실 저희가 USDC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USD 코인일 거예요. 원래 명칭은. 아 그래요? 서클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 USD 서클 이거에서 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소름. 업데이트를 봤더니 USD 코인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거 막 그 막 대선 토론 때 막 이거 아세요? 막 이러면서 난리 네, 났어. 네, 둘 다 몰랐겠네. 그러네. 이거 진실은 무조건 저 몰랐네. 너머에 있는 건데. 아, 그래서 원래는 사실 테더가 거의 비중이 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20%가 사실 USD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뭐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그 둘이 갖고 있는 뭐 담보자산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테더는 우선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사가 지금은 엘살바도르로 이전을 해서 아, 또 왜 거기가 있어? 네, 거기 굳이 왜 거기까지 그러니까. 가야 되죠? 규제가 없으니까. 규제가 아, 없으니까. 조세 막 규제 비적 이런 네, 거구나. 뭐 약간 사실 원래 완전 그런 막 버진 아일랜드 이런 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엘살바도르로 이전을 했고 아, 그래서 일각에서 했던 얘기는 지금 미국이 규제안을 만드는데 그러게요. 테더는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냐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니어스 액트의 그 기준 안에 태도가 안 안 들어갈 수도 맞을 있는 거예요, 거예요. 아마. 오. 미국 회사가 아니니까. 아, 그래서 테더가 압도적으로 그 높은 비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클을 그래서 다들 환호를 하는 거구나. 사실 뭐 익스포저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네. 코인과 관련된 익스포저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코인베이스, 네, 그쵸. 서클 서클.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긴 하죠. 아니, 그러면은 네. USDT는 이제 배제되는 거예요? 뭐예요? 근데 배제도 쉽지 않죠.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돼. 얘네가 왜냐? 점유율로는 아직은 1등 아니에요? 일등이에요. 1등? 네. 그럼 네. 미국 채도 많이 들고 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아, 그러네. 사실 그래서 막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막 이 점유율을 서클이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게요. 얘기를 하지만 네. 두 회사 자체가 아예 기조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테더는 애초에 탈중앙화를 계속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로 가버렸구나.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규제를 따라갈 의지가 없다라는 네. 걸로 가고 있고 네. 서클은 처음부터 말 잘 듣고. 네 규제를 아. 이행하면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되겠다라는 기조로 좀 가고 있고 애초에 사실 그건 미국 회사예요 또. 네. 그래서 뉴욕에서 이미 규제를 어느 정도 다 받고 그 가이드라인 뭐 다 수행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회사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테더는 평생 뭐 상장할 일도 없겠네요. 할 의지가 없지 않을까요? 아, 근데 나는 탈중앙화 이러면서 네. 이제 지지자들을 끌어모았는데 그쵸. 저는 이제 IPO를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은 네. 배신감이 엄청 규제로 느껴지겠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규제 영역으로. 그 규제라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사실 시장이 지금 환호를 하는 건 여태까지는 여기에 진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만약에 취급을 했어. 네. 근데 소송 걸려. 네. 그럼 미국은 이게 소송의 위력이 되게 크다면서요. 그쵸. 예. 뭐 거의 뭐 3대가 멸할 정도로의 와, 그 정도예요? 네, 뭐 그렇대요. 그래서 무조건 파산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파산이라고. 그러니까 걸려서 지면 무조건 파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접근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건데 지금 만약에 이게 규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수많은 자산운용사들 뭐 아니면 뭐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올라간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보통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던 탈중앙화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과연 이 탈중앙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냐? 이 시장은 네. 규제를 피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 규제가 있으면 디파이라는 게 나왔고 예. 뭐 NFT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사실 결국은 그 규제를 회피하면서 컸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디로 양분될 거냐라는 게 결국은 다음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사토시 씨가 지금 분노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 그쵸. 어디 감히 네. 다시 지금 미국이 지배를 하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클은 이제 운용사나 네. 아니면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 테더는 이 규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활용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외국 노동자들도 테더를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쵸. 환해에 대해서도 혜택, 말이 좋아 혜택이지 환치기도 합법적으로 가능하고. 그쵸. 음. 그러니까 사실상 자금 세탁의 이슈가 계속 그러니까. 테더는 따라다녀요. 그리고 지금 준비금도 사실 감사를 받고는 있지만 아마 서클은 지정된 감사 기관이 감사를 할 거예요. 네. 테더는 자기네들이 야 저희 감사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 감사하고서 네, 그냥 자체 약간 감사를 하고 보여주기 있기 식으로. 때문에 사실 그 준비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테더가 규제에 안 맞는다라고 이미 퇴짜를 맞았어요. 아니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나 사태를 봤으니까 근데 그 루나랑은 또 얘기가 좀 다른 게 다르긴 하겠죠. 루나는 어쨌든 준비 자산이 없었고 예. 그 다음에 그건 애초에 그 알고리즘으로 사실 돌아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걸 깨졌을 때 방어할 만한 구조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테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준비 자산이 있으니까 만약에 깨졌을 때 뭐 아니면 환매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 뭐 준비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줄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와장창 깨지진 않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럼 그 준비 자산이 진짜 있냐? 그거 그게 이제 궁금하죠. 문제인 거죠. 예. 거기서 비트코인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냐 뭐 네. 이런 뭐 식으로. 채권을 진짜로 뭐 실제로 들고 얼마나 있냐. 가져갔냐. 네, 예.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계속 얘기는 나올 수 있어요. 흥미롭군요. 근데 테더는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네들도 뭐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비트코인 투자 전문 회사 이거를 뭐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나 간접적으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거는 사실 테더가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단순히 사실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테더는 본인이 원래 하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사업 영역이 하나 있고 사실상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 그쵸. 그걸로 뭔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번 돈으로 뭐 할 건 없고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자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지속 가능하냐. 예.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계속 돈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 내 준비금 까먹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투자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또 다른 그냥 사업 영역인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테더와 서클 뭐 일단 지금은 테더 1등, 서클 2등.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들을 치고 올라올 만한 사업자들. 그 뭐 요즘 자꾸 JP 모건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뭐 아마존이랑 뭐 어디죠? 월마트? 예, 거기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지금 테더와 서클이 갖고 있는 이 매력 포인트가 희석될 수도 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런. 아 거 그러네. 네, 있을 것 감히 같아서. 골목상 엘살바도르에서 네. 어떻게 꾸려왔는데 갑자기 아마존 같은 애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다 운영하면은. 무너질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재편이? 일단은 은행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JP 모건처럼? 네, 뭐 월마트든 뭐 아마존도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사실 그 법안을 잘 뜯어보면은 이런 빅테크 상장 기업은 연준과 그다음에 FDIC 그리고 재무부 요 세 군데에 만장일치를 받아야 돼요. 아. 여기로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얘네는 괜찮아 들어올만해 네, 인정을 이걸 받아야 다 승인을 되는구나. 해줘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아마존이 이걸 발행했을 때는 미국조차도 이거를 어느 정도 커질지 이걸 다 가늠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만장일치 받는 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고 그럴 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USDC 아니면은 그런 뭐 이미 발행하고 있는 뭐 은행이나 이런 데 협업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은행이 아마 시장 진출할 가능성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정말 JP 모건이 이걸 발행을 해서 이 막 전 세계에 있는 JP 모건에 있는 뭐 모든 지사에게 USDJ겠네 그러면 뭐 이런 거. 아 그렇겠죠. JPM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죠. JPM이에요. JPM JPM. 코인 아 맞아요. 뭐 있잖아요. 맞아요. 이미 JPM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어요. 아. 이미 JPM 은 상표를 냈습니다. 원래 그 기관 간 거래에서 사용을 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고 JPMD라고 예금 토큰을 만들겠다고 지금 상표권 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경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긴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선점 효과가 엄청 컸거든요. 그런가 봐요. 뭐 USDC, USDT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사실 두 개가 시총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들이 한 단계 선점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이들이 나온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이길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럼 이것도 은행들도 다 이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협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이들의 방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더와 서클이 갖고 있는 그 지배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클은 사도 된다. 아주 그건 모르고 그거는 서클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믿어도 됩니까? 네? 지금 뭐 한 $200 막 근처에서 계속 오르는 200 언더로 가면 사십시오. 200 언더. 오케이. 그런 거 한번 주셔야 돼요. 네. 그 서클이 그 한국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이거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가나.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분명히 뭔가 던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STO 한창 얘기가 나올 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시장이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채 파는 데서는 야채만 살 수 있고, 그쵸. 뭔가 이렇게 뭐 채권 파는 데서는 채권만 살 수 있고, 예. 주식 파는 데서는 주식만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토큰화라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진열대에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담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늘 마음에 약간 새겨진 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돈이 토큰화돼서 법정화폐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돈다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상장 주식 투자하는 거, 막 이런 것들 요즘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가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가지고 가상화폐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주식 시장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뭐 내가 그냥 한국에서 원화 계좌를만 갖고 있다면 뭐 한국 주식이랑 미국 주식 정도만 투자가 가능했는데, 그럼 만약에 제3국에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한국 주식도 살 수 있고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사실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출발점이 같이 동일선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환전해야 되는 게 이게 자꾸 달러 봐야 되고 거기에 또 수수료 가져가고 이러니까 이거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네요. 약간의 백화점처럼 바뀌는 거죠. 금융시장도. 이게 듣다 보니까 서학김이 서클 사러 보낸 사람들이 이들이네. 보낸 거예요? 네, 보냈어. 이거 딱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잘 돼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제 환차익도 없고 막 이런 겁니다. 설득을 했구만. 왜 안 사? 그리고 뭐 이것도 궁금한 것 같은데 서클 말고 이제 거래소 같은 코인베이스랑 로빈후드 이런 것들도 요즘에 이제 같이 좀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데, 얘네들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로빈후드도 출발은 이제 핀테크 회사인 건데, 그래요? 네, 원래 핀테크 애초에 거래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그 저희도- 분류상 저희도 몰랐는데, 로빈후드 당연히 우리는 그런 얘기 네. 개념인 그냥 줄 개인 알았는데. 투자자 네. 거래 플랫폼 맞아요. 출발한 줄 네, 알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았다가 그래서 그게 분류가 그래서 핀테크로 들어간대요. 거기가 금융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핀테크로 들어가는데, 그렇겠구나. 네,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살 수 있고, 네. 이제 거기도 뭐 가상자산도 살 수 있고, 이제 다 되잖아요. 다 되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브로커리지만 생각했을 때는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로빈후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현정연구원이 아주 잘 아는 건데, 뭐예요? 이번에 로빈후드가 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주식이랑 미국 상장 주식, 그다음 비상장 주식 이 두 가지를 유럽 이제 거주자들이 좀 그 소수점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투자를 할 때 얘네들이 좀 얘기했던 게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7거래일로 다 이렇게 계속 바로바로 하겠다. 네, 이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는 사실 뭐 미국 상장 주식을 이렇게 토큰화해서 거래하고 하는 거는 앞서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미 플랫폼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서 비날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좀 주목받았던 거가 비상장까지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비상장을 소수점에 24시간
네, 그렇게 질을 거래.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는 지금 최근에는 계속 규제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시 논란이 좀 얘기하거든요. 있겠네요. 논란이 네. 있고 왜 하필 또 그 유럽에서 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규제상으로 좀 막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비상장은 안 된다라는 게 네, 있나 그래서 보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이미 미국은 자기네들 그 주식 시장이 있기 네,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또 없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비미국 지각으로 옮겼고 그걸 이제 유럽으로 선택을 했는데 유럽도 규제가 그렇게 만만한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어떤 은행 쪽에서 이거 감독하겠다라고 이제 규제 기관이 이거 한번 우리 조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투자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딱 백화점이 됐네요, 진짜로. 네. 그래서 네. 사실 뭐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뭔가 브로커리지를 좀 더 강화하는 네. 모양새라고 하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가상자산 쪽에서 단순히 뭐 기관 매매도 하지만 거긴 또 수탁 업무도 하고 있거든요. 오.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가상자산과 관련된 인프라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거죠. 단순히 뭔가 거래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쪽 전반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좀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따라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 마무리를 지어. 그래서 서클 사요, 로빈후드 사요, 코인베이스 사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 사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다 보니까 다들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만큼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늦지 다들 않았다라는 거죠. 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네, 가장 맞아. 늦은 것이다. 아, 예, 늦었다고요? 아, 늦었네. 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좀 벌써 사실 걱정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한다고 하니까 그 필요성과 또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2부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